여기서 한번 꼭 가봤으면 오늘 가서 냉면 먹고. 냉면이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자시면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너무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잘 드신 거라. 네. 공항 그건 원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지요.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구라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 말하면 왜 운동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정말. 오늘 운동을 내가 그냥 친구들을 모레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걸 되지 못하시는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인데. 말씀드리면 그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합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 그치? 오늘 여기서 다 다음 계획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내일 저는 평양에 갑니다.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국민들께 드립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겠습니다. 2박 3일 매일 만나게 됩니다. 두 정상. 지금 이제 준비된 예상된 동선으로 본 메시지를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6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일단 2박 3일 매일 만나는 남북 정상, 동선으로 본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첫 질문을 드립니다. 동선이 곧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D-1 미리 보는 평양 정상회담. 내일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거 한 해에 몇 번을 만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 번째 만남인데요. 과거에는 평양 첫 만남이 생중계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영접, 그리고 악수도.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남측 정상 직접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첫날 곧바로 회담, 공동기자회견은 과거에는 이제 DJ 둘째 날 회담 합의문 서명, 노 전 대통령은 둘째 날 회담 두 차례가 있었고 마지막 날에 합의문 서명했습니다. 네. 또 과거에는 관람할 환영 공연은 빛나는 조국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 집단 체조가 될 것인가 궁금하고요. DJ는 평양성 사람들을 관람하셨고 노 전 대통령은 집단 체조 아리랑을 관람하셨습니다. 과거에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참관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포 평화자동차 공장을 참관했는데 과연 평양 주요 시설의 참관 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명장면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9월 18일 첫째 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평양국제공항 순환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9월 19일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서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마지막 날은 전날에 환송 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이 오찬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밤 아마 설레임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과연 어떻게 여러분은 이번 정상회담 예상을 하시는지. 봐야 할 내용은 많고 그래서 서둘러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부터 말씀 주십시오. 네. 원편보다 나은 속편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한국은 북한으로 한 걸음 나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많은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영화에는 좀 전에 영화라고 해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에는 이런 말이 있죠. 속편은 원편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번 많은 국민들은 원편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회담보다 한 걸음 훨씬 더 나아간 속편을 지금 많이 보고 싶은데 요즘 과연, 속편들은 괜찮아요. 돈을 더 많이 써서 그런데. 네, 과연 이제 그와 같은 그 비핵화 합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진전이. 나가서 정말 많은 국민들은 A뿔 이와 같은 그 성적을 기대하는데 예.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예. 예. 제가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그 북한과 우리 측의 그런 만남이라던가 뭐 회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 지금 잠깐요. 노 변호사님 마이크가 조금 지금 일단 김영주 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뭐 이번 그 세 번째 만남은 네. 내용과 형식에서의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 예. 그리고 비핵화 합의, 네. 그리고 미국과의 뭔가 그러니까 관계들을 북미 회담을 좀 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 그렇죠. 핵 폐기 리스트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까지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이 예. 내용이라면 예.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에 있는 예. 젊은이네 거리에서 맥주를 함께 마시는 장면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계획된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런 장면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듣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또 네. 실제적으로 뭐 도보다리 같은 행사를 명사심리 송도원 같은 데서 둘이 연출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제에서 좀 콘크리트한 구체적인 선물을 이미 서로 준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만나는 거다. 형식적으로도 재미있는 다채로운 모습과 내용적으로도 빈 보따리로 그냥 어떻게 포장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네. 그야말로 그거 자체가 네.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미 네. 정상회담을 조속히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요인 효과를 내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의 어떤 변별력 있는 세 번째 만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오기가 쉽지가. 그렇죠. 이제 뭐 비행사를 좀 술을 먹이든지 뭐 해서 어쨌든 그거 조종사가 술을 취해서 뭐 못 온다든지 이런 방식이 성과를 가지고 내려오길 네. 기대한다. 노영 변호사님 이제 마이크 괜찮아요. 그래요? 지금 말해도 되나요? 예. 네. 저는 일단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동안에 사실 저는 그 북한과 우리의 만남이나 그 움직여 나가는 방향과 관련해서 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사실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예. 구체적으로 북한이 무언가 행동을 할 때가 왔고 예. 북한의 핵을 뭐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믿어달라라고만 말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 방향이나 구체적인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핵시설이나 핵물질이나 핵탄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거할 것인지 시간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우리가 북한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저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북한하고 우리 사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 좀 구체적이고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남한도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네. 북한하고 남한이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은 결과적으로는 북한과의 경제라든가 뭐 네. 대륙 쪽을 뻗어나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공기업 SOC 3인방 예, 너 그리고 같이 갔잖아요. 더 중요한 같이 게 가잖아요. 예, 네.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 그 대기업 총수들의 예방을 예. 요구하는 그렇죠.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의사결정자를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구체적인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님. 일정을 이렇게 이제 제가 예측을 해보면 네. 세 가지는 반드시 없을 거예요. 아, 없다고요, 세 가지가? 네, 세 가지가 없을 겁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그 소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백두산 트레킹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개마고원, 백두산, 네. 트레킹은 없다. 근데 백두산 트레킹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땐. 네.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백두산 트레킹 같이 하기 어려울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저는 평양은 못 가봤지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가봤어요. 예. 근데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에는 집에 벽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옛날에 있던 블록 있죠, 블록. 구멍 숭숭 뚫린 블록. 예. 그거고, 그 다음에 창문이 비닐이에요, 비닐.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분들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북한이 보여주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상당히 이제 바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기업 그 어떤 창업주, 소유주들이 대기업 이제 총수. 총수들이 이제 을 불러서 이제 투자를 해주기 원하는데요. 예. 기업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있죠. 예. 그 이문이 남겨야지 투자를 합니다. 현재 북한 당연하죠. 상황은 예. 제가 볼 때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금융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분들이 어떻게든 투자 안 하고 좋은 립서비로 끝날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분명히 없을 거는 북한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도 바람을 얘기했지만 핵 리스트 좀 제출해가지고 이 차제에 핵 문제를 풀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남북교류나 무슨 뭐 군축회담 등등이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절대 북한은 그거 제출 안 할 겁니다. 북한은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 하나는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이 핵 문제를 섣불리 줬다가는 자기들이 나중에 버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는 절대 이번에 일정상 없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양문석 박사입니다. 예, 그 관전 포인트를 좀 저는 달리 보는데요. 어쨌든 뭐 주요 정당 대표가 그 가는 부분뿐만 아니고 앞서 그 우리 자료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SK, 삼성, LG,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특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간다는 건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계도 그 함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그 상징적인 조치들이 그 두 군데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상징과 그다음에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이 올라가는 부분 또 두 개가 대표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성을 띌 수 있는 그 저간의 그 자신감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상당히 진전된 구체성을 띌 거다. 그동안의 그 4.27 그 파문점 선언보다 훨씬 더 깊게 논의가 되고 상당 부분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킹만도 부장으로. 예. 아까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없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있는 것 세 가지, 또 없는 것 쪽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요번은 그전에 2000년하고 2007년 정상회담 때하고 달리
첫날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는 거 이제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9월 18일 내일 당장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전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먼저 만난 뒤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장소가 어디냐? 동선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저는 내일은 노동당 본부 청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오찬 이후에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레 정상회담은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앞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남북 정상이 비핵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4.27 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정도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엔 좀 구체적 논의가 하는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세 번째는 이번에 서민들이 가는 식당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의 일반 평양 시민들이 가는 곳을 방문하는데 북한에서도 아마 평양시는 북한의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자신 있게 아마 그런 여러 장소를 아마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문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죠. 흔히 3-4번에 득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4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내일 3번째 만남입니다. 과연 무슨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